여러분, 눈밑 처짐은 단 하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덮고 있는 근육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먼저 귀 앞까지 쓸어주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입니다. 눈밑이 어둡고 불룩하거나 꺼져 보이면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나의 눈밑이 왜 나에게 고민을 안겨주는지, 눈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영상 중간에는 제가 직접 시연하는 자가진단과 마사지 루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밑을 고민하게 만든 원인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눈밑 색이 어둡게 보이는 것, 두 번째는 지방 주머니가 불룩 튀어나오거나 꺼져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색과 볼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현상은 피부 문제와 깊은 조직들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생긴 거예요. 표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 콜라겐이 감소해서 피부 탄력이 떨어져요. 눈 주변 피부는 우리 얼굴에서 원래도 가장 얇은데요, 나이가 들면 피부 진피 속 콜라겐과 탄력 섬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얇은 눈밑 피부는 그런 변화에 취약해서 쉽게 주름지게 되고요, 내부 눈 둘레 근육의 색도 비쳐 보이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근육은 분홍색이거나 붉거나 검붉은 색이죠. 피곤하면 근육색이 어두워지고 그게 피부에 비치면 어두워 보이는 겁니다. 피부 자체 색상이 어둡게 변할 때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이 만성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비염인데요, 이런 경우 눈 주위를 자주 비비는 습관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눈을 문지르게 되면 피부에 자극성 염증이 생기고요,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면서 눈밑 피부가 점점 더 어두워질 수 있어요. 이건 색소 침착형 다크서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번째, 아래 눈꺼풀의 겉면인 피부와 근육은 반복된 표정 지음으로 늘어짐이 발생하여 중력과 함께 아래로 하강하게 됩니다. 흔히 빨랫줄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빨랫줄이 늘어지면 늘어놓은 천이 쪼글쪼글 아래로 늘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세 번째, 경막의 약화 및 안화지방의 돌출. 우리 눈 안쪽엔 안구를 보호하는 안화지방이 들어있는데요, 이 지방이 원래는 벽처럼 탄탄한 경막과 눈둘레 근육으로 잘 지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벽 역할을 하던 경막이 약해지면 지방이 바깥쪽으로 조금씩 밀려나와서 불룩하게 돼요. 이게 바로 아이백이에요. 여러분 혹시 눈밑이 불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던 적 있으세요? 이건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더 심하고 저녁에 괜찮아진다? 이건 부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밤새 림프순환이 잘 안 되거나 염증성 부종일 수 있죠. 두 번째, 피곤하거나 생리 전후에 더 튀어나온다? 이것도 일시적인 부종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항상 일정한 모양으로 불룩하고 아침 저녁 변화가 없다? 이건 실제로 지방 돌출, 즉 안화지방이 전방으로 밀려나온 경우일 수 있어요. 수술적 지방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세요? 꺼짐이 원인이거나 혈관 또는 색소 침착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꼭 진료 후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보실 때 조명을 위에서 비추고 고개를 살짝 아래로 내려서 보세요. 눈밑 불룩함이 보이고 그 아래로 그림자가 진 골이 보인다면 구조적으로 노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기 처짐이나 부종을 집에서 개선시키기 위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눈밑 부기와 관련된 림프 정체를 풀어주는 마사지예요. 먼저 크림이나 아이크림을 얇게 바르고 시작해주세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 관자놀이, 귀 앞, 귀 뒤, 목 아래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림프관은 원래 눈 밑에서 턱 방향으로 45도 아래를 향해 있지만 이걸 그대로 쓸어내리면 볼처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먼저 귀 앞까지 쓸어주신 다음에 귀 앞, 귀 뒤, 목 아래로 내려가는 루트를 추천해드려요. 하루에 2~3번, 3에서 5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눈 주변이 무겁거나 피곤할 때도 시원한 느낌 받으실 거예요.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림프 흐름을 살살 쓸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고 천천히 해주셔야 해요. 눈 밑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아이백, 이 지방 자체를 마사지로 없애기는 어렵지만 그걸 담고 있는 주머니는 강화시켜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웃기 운동이에요. 팔자주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웃는 표정을 자주 짓게 되면 프리셉탈 오비큘라리스 오큘라이 머슬, 그러니까 눈 주변의 겉 근육이 수축하면서 아이백이 덜 도드라져 보여요. 늘어진 경막은 스스로 단련할 수는 없지만 그걸 덮고 있는 근육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웃는 게 정말 중요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눈밑 처짐은 단 하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을 자주 비비거나 잘 웃지 않고 인상 쓰는 습관, 물을 적게 마시고 커피를 즐겨서 몸이 반탈수 상태일 때가 많은 분, 만성적인 피로가 있는 생활, 이런 것들이 눈밑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 눈 비비는 습관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주 비빈 피부는 점점 태선화돼서 색과 질감이 점점 어둡고 질겨져요. 되돌릴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그러기 전에 신경 써주세요. 홈케어로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분들, 이미 지방 돌출이 고정된 분들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지방 돌출이 심한 경우 눈 안쪽 결막을 통해 들어가서 아이백 바로 아래 눈물골을 풀고 그 아래로 지방을 재배치합니다. 눈 겉 피부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바깥 흉터가 없어요. 돌출은 없고 꺼짐이 심한 경우 필러나 리쥬란 같은 주사 또는 자가지방 이식으로 꺼진 부위를 채워주는 방식이 있어요. 피부 처짐이 심한 경우에는 바깥 절개를 하는 하안검 수술을 통해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리프팅 해줘야 합니다. 속눈썹 3mm 아래에 눈꺼풀대를 따라서 절개를 한 후에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외안각을 향해 리프팅 해주는 거예요. 눈밑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과 피부 재생 리쥬란, 지방 이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함께 필요할 때도 있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효과가 좋은 수술이지만 모든 눈밑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수술은 아니에요. 수술이나 시술이 좋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꺼지거나 불룩한 눈밑의 볼륨은 수술로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또 요즘 제가 눈밑에 아이리쥬란을 수술 고객께 해보기도 하는데요. 얇은 피부층에 콜라겐을 보충해서 조금이나마 피부가 도톰해지도록 해보는데 나름 결과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래에 근육이 덜 비쳐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 자체에 색소가 침착이 되어서 보이는 다크서클, 웃을 때 쓰는 눈둘레근의 움직임은 수술로도 변화시킬 수 없답니다. 오늘은 눈밑 처짐과 지방 돌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가 진단부터 홈케어, 그리고 병원에서 가능한 치료까지 모두 정리해봤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